쌀쌀한 날씨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KBS 개그우먼 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2시간 30분 동안 함께할 개그우먼이자 보육교사 장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소개받고 나오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마음성장 프로젝트 총 3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1회차와 2회차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육 교직원분들을 위한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 중에 6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그 친구들이 2020년 조사니까 4-5살이면은 거의 지금 여기 맞아요. 어린이집 막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이죠. 네, 맞아요. 다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양함은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른 거다. 맞아요. 자, 우리 보육교직원분들이 이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또 이곳 저희가 수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원이 전국에서 2번째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또 다문화 보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 콘서트 가치 있는 우리 동행을 저희가 이곳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슬로건 네. 정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우리 동행.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는 가치 있는 우리, 그리고 또 함께하다, 가치 있다, 투게더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가치라는 네. 뜻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큰 박수 함성으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콘서트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쌓여왔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기회. 오늘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이 오직, 화면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오직 저희 선생님들만 주인공이십니다. 그렇다면 2024 가치 있는 우리 동행 토크 콘서트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사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기업체의 한국 기업의 실정과 필요성에 맞춘 마음챙김 기초 특강,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그리고 리더를 위한 통찰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명상 앱의 대표님이십니다. 명상 앱 마보의 대표님이신 유정은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보약 같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제 기업체에서 명상을 알리는 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좀 있어 보이라고 정말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EBS에서 한번 이 명상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실리콘밸리의 직원 교육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사실 저는 명상을 실리콘밸리에서 배웠어요. 그것도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이걸 어디다가 제가 하면은 잘 넘어가나요?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구글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구글 맞아요. 네, 되게 생뚱맞잖아요. 왜 갑자기 구글에서 명상을? 그렇죠. 근데 이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은 사실 구글 직원 출신인 차드 맹탄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명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동료들한테 좀 알리려고 구글에서 자기가 그냥 사비를 들여서 명상 선생님들을 모시고 뇌과학자를 모시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글 정식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네. 저는 그것에 관련된 책을 한국에서 2012년도에 처음 출판이 됐을 때 정말 우연히 교보문고에 갔다가, 제가 그때 조직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갔다가 우연히 집어든 그 책 한 권이 사실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저도 그 전까지는 명상은 뭔가 약간 신비주의적인 거, 혹은 어떤 특정 종교적인 거, 혹은 뭐 개량한복 입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명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조직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전에 조직 컨설턴트로 일할 때 느꼈던 건데 아무리 많은 조직에 가서 그 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무슨 제도를 바꾸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오늘 그럼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풀어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에 초청을 받고 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조직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조직 심리학에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가지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어야 하는 수단인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직업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좌부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커리어로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커리어는 이걸 통해서 성공해야지요. 네, 이거를 내가 잘할 거야. 성공해야 돼. 그래서 뭔가 단계를 밟아 나가듯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어.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마지막이 있어요. 콜링이에요. 콜링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초청받고 되게 기뻤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내가 보육교사가 돼야지,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때 와우 이걸 통해서 막 전국 최고의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부귀 영화를 내가 누려야지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뭐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니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시고 이 길을 걸으실 때의 마음은 내가 어떤 한 아이의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과 세세한 일들은 기억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선생님의 그 눈빛이나 말투가 언뜻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나도 한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마음을 다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고민 우리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미리 질문들 온 거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정말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정말 너무 비단결 같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실제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보육교사의 마음 챙김이 교사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마음 챙김과 직무 만족도 관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들이 마음 챙김 명상이 왜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해외에서요. 마음 챙김 명상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수 교육으로 시켜야 한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필수 교과 과정에 마음 챙김 명상을 넣는 것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그게 통과돼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교과 과정에도 마음 챙김 명상을 넣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현재 지금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연차가 좀 오래되신 선생님일수록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요즘에 스마트폰을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 막 한두 살 때부터 쥐어주잖아요. 앞에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면 분노 조절이나 감정 조절,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늦어져요.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챙김 명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러려면 이게 왜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겠죠. 자, 마음 챙김 명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인도의 8세기의 명상 스승이었던 샨티데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 세상을 덮을 만한 가죽을 구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모든 길을 그 가죽으로 도배할 수 있다면 발이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서, 네, 가죽이 이미 다 덮여져 있으니까 그냥 맨발로 다니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가죽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온 길을 다 가죽으로 덮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신발입니다. 네. 신발을 통해서 우리 발을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 챙김 명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는, 네,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 챙김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챙김 이러고 있을까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감정,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인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맨날 그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않아요? 할 텐데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일상을 잘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마치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요. 빠져 있어요. 그 생각에. 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아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혼자 있어도, 혹은 이런 생각하는 게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인스타 보고, 인스타 좀 질리면은 유튜브 들어가고, 유튜브 조금 질리면은 이제 요즘에 네이버도 클립이 생겨서 네이버 클립 들어가 앉아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딴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자, 우리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첫 번째 연습이에요. 첫 번째 주의력 훈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대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의를 가져오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의를 여기에 모아보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호흡의 감각이에요. 자, 코로 호흡의 감각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코로 느껴보고, 아니면 배로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배로 느껴보고, 몸에 어디든지 호흡의 감각을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명상의 정식 자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명상의 자세는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의자에서 엉덩이를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두 다리가 땅에 딱 이렇게 좋습니다. 자, 눈을 감고 21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길게 쉬거나 깊게 쉬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몸은 늘 이렇게 알아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이 호흡의 감각을 몸의 어디로 느끼고 계신가요? 네, 우리 천천히 이제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공간을 한번 봐주세요. 어머, 천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주변도 한번 둘러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공간에 있었구나. 네. 눈으로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들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셨고요. 네. 눈을 떴을 때는 그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 공간에 대한 그 느낌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또 좀 더 친근감이 생겨요. 이 공간이요. 생집에 들어갈 때는 뭔가 좀 쑥스럽고 네. 좀 뭔가 좀 거리감이 네, 있는 네. 좀 느꼈는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왠지 친숙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게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들숨과 날숨을 다 호흡의 감각을 느끼셨고, 들숨을 했을 때 이 배에 이렇게 공기가 차는 걸 느끼셨고, 그리고 이걸 하고 눈을 떴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느끼셨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호흡의 감각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선생님처럼 다 느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나 솔직히 딴 생각 엄청 많이 했다. 네,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난 잘 모르겠다. 나 잔 거 같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어요. 이게 마음챙김 명상의 비밀이에요. 여기 세 케이스 모두 다 명상을 지금 아주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명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명상은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집중을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명상의 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은요. 알아차리는 데 있어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몸이 지금 졸리고 피곤한 상태면 몸이 피곤하고 졸리다고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비밀은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죠, 여러분?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물병의 물을 우리 마음이라고 해보죠. 지금 내 마음에는 지루함 1스푼, 우울함 2스푼, 불안감 1스푼, 미래에 대한 걱정 1스푼, 과거에 대한 후회 1스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던 무례한 사람도 생각나네요. 화가 납니다.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이 물병의 물을 이렇게 마구 휘저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나요? 자, 이제 종을 치면 여러분들의 주의를 지금 일어나는 이 호흡의 감각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숨의 감각과 날숨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을 쉬면서 물병을 어지럽게 떠다니는 이 가루들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휘젓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생각과 감정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으면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내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늘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명상 선생님들은 호흡에 집착할까? 네. 여기서 요가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요가학원 다니시고 많이 해보셨죠? 요가 끝나고도 우리 그 시체 자세 때문에 요가학원 다니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든데 끝나고 선생님이 시체 자세로 누워가지고 호흡하라 그러면 너무 평안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면 호흡일까요? 왜 호흡에 그렇게 선생님 다 집착할까요? 사실은 이 호흡이라는 거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명상을 할 때는 주의를 가져오는 집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가 벗어나요. 그때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의 강물에 빠져 있다가 잠깐 어딘가에 내 주의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따가 뭐 먹지? 이거 끝나고 어디 가지? 이 근처에 맛집 어디 있을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첫 번째 호흡의 역할은 주의 집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호흡뿐만 아니라 걷기,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걷기 명상이 되고요. 심지어 먹을 때 먹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면 먹기 명상도 돼요. 그런데 왜 처음에 명상을 가르쳐 줄 때 호흡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방금 전에 어디로 주로 호흡을 느끼셨어요? 코로 느꼈다 손 들어보세요. 가슴으로 느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배로 느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잘 보면 가슴으로 우리가 주로 호흡을 느끼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실 긴장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관찰을 해보면 가슴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약간 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긴장시키고 출력을 높이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교감신경인데 가슴 쪽으로 급하게 얕게 호흡하고 있다는 건 지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황이에요. 내가 호흡이 배로 되고 있다, 깊어졌다는 건 지금 몸이 이완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갔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긴장하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호흡을 배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단전호흡의 원리예요. 몸이 이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지금은 우리 어디로 호흡을 하는지 두 번째 우리 주의력 훈련을 해볼게요. 이번 훈련은 제가 아까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호흡의 감각으로 마치 랜턴에 이렇게 주의를 딱 모으듯이 돌아오려고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분명히 어떻게 된다 그랬죠? 딴 생각이 나요. 분명히 딴 생각이 나요. 이건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가 자꾸만 딴 생각이 나는가? 분명히 딴 생각이 날 건데 이제 그 생각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건 무슨 생각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명상 강의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명상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남아서 질문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저 아까 명상할 때 1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 생각나는데 왜 그럴까요? 모르죠. 네. 여러분들도 몰라요. 지금 무슨 생각 날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명상할 때 자세는 호기심이에요. 네. 다시 한번 명상 자세를 잡아보죠. 좋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정말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가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하셨던 이 주의력 훈련을 하는 동안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곳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의 뇌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명상 배워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명상이 난리인가? 실제로 진짜 그렇거든요. 마음 챙김 명상이 막 교과 과정에 수록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건 지금에 와서야 2,500년 전에 알려진 2,500년 전부터 알려진 이 마음 챙김 명상,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이 마음 챙김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fMRI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기공명 영상장치. 우리의 뇌를 실시간으로 이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한 20, 30년 전부터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뇌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 너무나도 심플한 호흡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호흡의 감각을 느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딴 생각 났죠, 솔직히. 딴 생각 나시거나 아니면 몸에 어딘가의 감각이 막 느껴지시거나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다시 호흡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했을 때 나 돌아왔다 한 번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는 주의가 벗어남을 알아차리고 돌아왔다. 좋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뇌에서 활성화됐어요. 자, 배회측 전전두 피질은 꼭 호흡을 따라가려고 명상할 때만 활성화되는 부위는 아니에요. 이 부위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돌릴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릴스를 보고 있을 때, 계속 유튜브 보고 있을 때도 활성화돼요. 카톡 보고 있을 때, 뭐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활성화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1세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이렇게 주의가 어느 곳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상태가 사실은 뇌한테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주의를 계속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 다 뭐 최고의 대학교에 갈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사실은 뇌의 원래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의가 벗어나 있는 게 사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너무 유행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어요? 제가 명상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멍 때리는 거랑 명상하는 거랑 어떻게 비슷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예요. 멍 때린다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멍 때리는 상태를 잘 보면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멍 때리는 상태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명상을 할 때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은 그 상태, 바로 여러분들의 주의가 벗어나 있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 주의가 벗어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후측 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후측 대상 피질이 우리 뇌에서 하는 행동은 주의가 산만해져요. 마음이 방황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집착해요.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정당화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충동을 따라가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상태에 머무는 그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혹은 주변에 우울증이 있을 것 같이 의심되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달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무엇을 연습했죠? 주의가 벗어났을 때 벗어난 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제가 명상의 마보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보가 트래픽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예요. 다들 지금 공감하시죠? 다 누워서 이런 거는 내일 회사 가기 싫다. 내일 학교 가기 싫다. 내일 가면 또 그 인간을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워가지고 회사 가기 싫다. 내가 내일 또 그 인간을 봐야 돼. 내일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명상을 했으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의 강물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예.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물결이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갈지 아니면 아, 어차피 내일 회사 가야 되고 그냥 내일 뭐 입고 갈지 그거나 생각하자. 생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 챙김 명상은 내 생각의 물줄기를 바꾸는 연습인 거예요. 이것을 반복했을 때, 이 간단한 일을 계속 반복했을 때, 주의를 호흡에 모으려고 했는데 딴 생각이 나는데 다시 주의를 모으고 이걸 반복했을 때 최근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의 뇌는요, 청년기가 돼서 발달이 끝나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퇴화할 일만 남았다. 이게 20세기 뇌과학자들의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건 사실 우리의 뇌는 평생을 걸쳐 변해요. 지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학습시켰을 때 얘네가 빨리빨리 뭔가 배우는 거 보면은 놀랍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뇌도 우리의 뇌도요. 무언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습관에 따라 뇌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명상을 6, 7년간 오래 한 사람들이 저 파란색 점이고 명상을 여러분처럼 막 시작한 사람이 오렌지색 점이에요.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전전두엽 대뇌 피질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고요.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긍정,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곳에 뉴런 시냅스의 연결이 더 촘촘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요즘에 21세기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명상을 여기에 비유해요. 바로 우리 헬스장 가서 운동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훈련을 하고 실제로 구조를 여기 근육 생기는 것처럼 뇌에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 하나에 주의를 모으는 거다. 그것만 명상의 효과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령 들듯이 한번 팔을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근육은 언제 생겨요? 주의가 벗어났을 때, 딴 생각이 났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가져오고, 딴 생각이 났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가져왔을 때 우리에게는 이 메타주의력이라는 근육이 생깁니다. 주의력에 대한 주의력, 주의가 흐트러졌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나 딴 생각 너무 많이 났어요. 나 명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루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명상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6, 7년 동안 그럼 이걸 계속 해야지 뭔가 뇌의 두께가 그러면 두꺼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듣는 이 순간부터 마음 챙김 명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알아차림의 힘을 이제 오늘부터 기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 그 사람이 쓴 책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에서 가져온 문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요, 이제 우리의 뇌는 그것에 바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말 밤에 누웠어? 잠이 안 와? 내일 회사 가야 돼?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시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적인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호흡이 정말 가빠지고 가슴이 쪼여오고 하는 그 스트레스 반응이 내 몸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고 잘 일어나는지를 느끼시게 돼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내가 온전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워서 이제 오늘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했으니 다시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청했는데 또 잠이 안 왔을 때 또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계획이 막 내 머릿속에 올 때, 이 자극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 근데 그때 그 강사의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 내 생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가 되는 그 순간 이 안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잠시 퍼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명상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스탑이라고 생각해요. 화도 안 내야 되고요. 걱정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퍼즐은 스탑이 아닙니다.
생각을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반응을 잠시 멈추고 이 생각을 따라갈지 아닐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자유가 생깁니다.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살지 새로운 선택을 할지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고무적이었던 건 이 마음 챙김 명상을 계속 함께 한 분들, 그 마보를 통해서 함께 한 분들의 뇌를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그 추적 관찰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 따끈따끈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고 넷플릭스의 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지금 SBS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이걸 같이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7주 동안 하루 20분씩 사람들이 명상을 했을 때 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후측 대상 피질, 우리의 뇌에서 계속 걱정을 만들어내고 나를 중심으로 한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 부위에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의 걱정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우리 뇌에서 집행 통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외부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은 잠깐 힐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선택의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3번 호흡, 3단 호흡, 우리 교육교사님들만을 위한 3단 호흡법을 가져왔어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날 있죠. 동시에 막 오늘이 날이야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울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선생님 막 이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갑자기 온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요. 갑자기 어깨가 긴장되기 시작해요. 네. 이때 오늘 배운 거 기억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들숨, 날숨. 그러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세요. 아, 내가 지금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두 번째 들숨, 날숨. 아, 내가 지금 이 스트레스 반응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이들에게 뭔가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내 마음이 허둥지둥 되고 있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3번째,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느끼며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네, 바로 반응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잠깐 내 주변에 아까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을 만든 후에 그리고 그때 다시 나한테 물어봐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머무시면서 이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그 공간 안에서 머물면서 지금 가장 먼저 꼭 해야 될 게 무엇인지라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도시면 이미 짬밥과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항상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에 호기심이 생겼다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온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조금 이따 우리 질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해 주신 유정은 대표님께 큰 박수로 좀 부탁을 네, 고맙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번에는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받은 사연을 토대로 또 함께 좀 고민을 나눠보고 저는 굉장히 이 시간이 진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진짜 모르는 입장으로 오는 게 맞고 또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기도 하고 네. 또 전문가 선생님 계시니까 굉장히 이 대화들이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의 사연 그리고 플러스 제 마음을 또 우리 대표님께 또 전달을 하면서 같이 이런 고민, 이런 사연 함께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보고 그리고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맞아요. 하는 오히려 그게 또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좀 읽어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을 실제로 9월 19일까지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좀 받아봤고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다문화 부모님 중에 아이가 놀이하다가 다치면 외국인이라서 우리 아이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냐, 무시하냐라고 강하게 반응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아니 차근차근 상황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는 하나, 이제 놀이 중에 그 아이가 또 다칠까봐 겁부터 나서 예전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권유를 못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위축되셨구나.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알면서도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라고. 어떡해. 근데 그럴 만해,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트라우마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윤 씨 뭐 이런 일? 근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그런 주변의 시선, 이야기를 사실은 좀 내려놓고 내 소신껏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건 지금 7년 차고. 근데 1년 차 때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떨리죠. 떨리죠. 떨리고 아이가 다칠까, 또 내가 하는 이야기에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거든요, 선생님. 어떠세요,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대표님께서 될까요?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고민을 처음에 저도 받아보고는 일단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와, 너무 이 질문을 하신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곱다. 맞아, 마음이 선하셔서 곱다. 그래요. 맞아요. 그쵸? 사실은 이 마음은 선한 마음에서 오는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 아이나 혹은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오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케어하고 있고 이 부모도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독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나의 의도 자체를 음. 아, 내가 지금 이 마음, 선한 마음에서 오는 질문이구나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진심이면 그 진심은 사실 전달돼요. 맞아.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게 진심이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이 있지만 아까 그 사연의 이제 주인공분께서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모님에게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오늘 이제 그런 활동 일지 같은 거 써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오늘 이 아이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저도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용감하게 잘했어요. 이런 잘 거 있잖아요. 극복했어요. 맞아요. 그런 말들을 이제 조금씩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아이를 더 격려해 줘야겠다. 맞습니다. 오히려 어머님도 마음을 더 단단하게 그쵸 먹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저희 두 번째 사연은 장효인 씨가 두 듭니다. 번째 사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제 머릿속은 항상 고민으로 가득하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으로 가끔은 잠 못 들 때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요가로 제 머릿속을 달래보려 하지만 요가 중에도 자꾸만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쩌지? 어머나. 내가 실수한 게 우리 집에 소문나면 어쩌지? 어떡해. 하고 잡다한 생각이 둥둥 떠다녀요. 저 또한 가끔은 이런 생각은 쓸데없다 느끼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네요. 대표님, 저에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또 온전히 카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명상을 하세요.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그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부모님의 시선, 동료 교사의 시선, 원장님의 시선, 이게 교사로서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의지와 뭔가 의욕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자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게 뭐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계속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하시면 오히려 내려놓으시면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팁은 내가 그냥 이러고 있구나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것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는 잠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믿으세요. 그 걱정과 고민들이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의 순간순간 있었지만 지금 지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그 불안이를 내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내 요가하다가 레깅스 좀 찢어지면 어때? 맞아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내가 동작을 잘 못하면 어때? 맞습니다. 네. 뭐 네. 어차피 뭐 아까 벌어진 일 뭐 어떻게 하겠어? 맞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또 열심히 잘하면 되지. 네, 그렇게 맞습니다. 또 다독이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거 보고 제가 딱 하나 더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이제 요가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혹은 뭐 내가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을 탔는데 넘어질 뻔했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창피해. 웃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도하게 사실은 나로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생각보다 거예요. 다른 나의. 사람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앞에 사람 넘어질 뻔한 거 보고 요가 학원 갔는데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깊이 얼마나 남지 갑니까? 않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냥 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네, 나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네, 다음 사연 이거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이제 그 질문의 결이 달라요. 네. 아빠는 한국인이고요. 엄마가 다문화인 아동입니다. 항상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한국말이 서투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발음조차 정확하지 않은데요. 성격이 그래도 적극적이어서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물어보고 주말에 집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잘해줍니다. 문제는 여기다 문제는 웃긴데 제가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어떡해. 그냥 표정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아듣는 척을 하고 우선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죠? 이게 어.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오. 아니 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의 요점은 우리 네. 꼬마 친구가 소통을 하면 내가 사실은 못 알아듣는데 그냥 사실 좀 그냥 그 분위기로 알아듣는 척을 했다. 그게 잘하고 하면서도 있는 이게 건가? 맞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겁니다. 이 아이의 이 상황은 지금 잠깐 한국어가 서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모른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나의 입장에서 지금 성인이 된 나의 입장에서 나는 뭘 모르면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어 못해도 되는데 영어 조금 못하면 창피한 것처럼. 근데 아이들은 사실 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럴 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그 상황에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가 먹고 싶다는 거니? 그럼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지금 뭐가 먹고 싶어요였구나라고 선생님을 학습하고 모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몇 번 실랑이가 오고 가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갖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이 친구가 이렇게 하려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그걸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마음을 지금 가지신 것도 저는 사실은 이것도 아까 똑같은 네. 맥락에서 선한 마음이죠.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은 마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모를 때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선생님도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한 인격체로 좀 인정을 하고 맞아요. 충분히 뭐 소통이 되고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맞아요. 좀 하는 그리고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떠오른 생각인데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친구들끼리는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주변 친구들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네 번째 사연 네, 이제 한번 다음 가보도록 사연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신입도 아닌데 너무 여전히 어색해. 음악이라도 깔아야 되겠어.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철렁거립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다 쏟는데 집에 오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녹초가 되어버려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일찍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수련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번아웃이 온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안 하려는 마음이면, 자 여러분, 방금 전에 호흡 명상할 때 느끼셨겠지만 호흡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을 쓰게 되구나. 더 쪼그라드는구나. 근데 호흡을 아까 호흡 명상해야지, 그래 호흡을 잘 해봐야지, 느껴봐야지 했을 때 호흡이 약간 가파지고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것도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순간 어색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를 하게 실수를 하지. 되겠죠. 네. 우리의 뇌는 사실 이게 진짜 뇌과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부정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뇌는 그냥 예를 들어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북극곰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든 실수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실수는 늘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우리는 있고 잠을 잘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결론에 맞습니다. 잠을 잘수 있다. 운전을 20년 해도 사고는 날 수 수 있다.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탑재를 하고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매몰되면은 안 맞습니다.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 네. 그리고 네. 5년 차라고 하셨는데 5년 차에 하는 실수와 분명히 1년 차에 했던 실수는 급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하신 걸 거예요. 횟수도 다른 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이제 실수의 횟수가 줄어들거나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잘한 걸 좀 봐주세요. 오히려 맞아, 잘한 걸.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는 게 이렇게 인색하다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그쵸?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1년 차 실수와 지금 실수는 너무 다르죠. 지금 거의 실수다. 실수를 이제 1년 잘 덮을 수 차는 있는 짬밥이 있는 거죠. 1년 차는 실수가 아니라 잘한 것만 생각하게 돼요. 어. 오히려. 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 잘했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요? 네. 다음 사연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에는 영국에서 사업자 한국에 온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네. 남아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말은 서툴지만 밝고 긍정적인 아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고요. 오. 근데 가끔 이 아이를 두고 같은 반 친구들이 선생님 이 친구는 왜 한국말 잘 못해요? 왜 얘는 눈이 파란색이에요? 눈 색깔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장점을 설명해 주면서 이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사연 읽고 이게 뭐 어떻게 고친다고 고칠 수 있는 어떤 이게 행동이면은 고치겠는데 그쵸. 이게 사실 가치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어. 일단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아직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을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국인의 그런 그 아이는 오히려 더 혼자여서 외로움을 더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이 혼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도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뭐 가치관을 바꿔라, 뭐 여러 나라가 있다, 세계에는 뭐 둥글단다, 뭐 이러면서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말 아이들 시선과 눈높이에 맞게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보니까 그냥 뭐 얘들아 사람은 다른 거야 뭐야 이거보다도 그냥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두고 얘들아 이건 장난감 자동차라고 해.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다 같을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가 이름도 다 다르게 부르고 있어.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아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두고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다 다르다 이거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지만 다 자동차다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도 설명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어떤 너무 거요? 좋은 방법 같아요. 나 선생님 맞다니까요. 너무 100점짜리. 아 그래요? 네. 100점은 부담스럽고 네, 99점만 주세요. 네, 아유. 네, 답변 같은데, 근데 네. 우리 이 질문에도 우리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팔이 한쪽이 없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른들은 그걸 약간 모른 척하려고 이렇게 약간 이러고 애써. 있는데 오히려 아이가 더 아저씨 팔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 조용히 이렇게 신뢰라고 생각하거나 어머 무례하다 이렇게 그런 그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그 아저씨도 아니 이거 아저씨 어떤 사고를 사연이 있어서?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없는데 이것 봐라. 아저씨 이 팔로도 한쪽 팔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견이나 네, 무슨 차별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정말 아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쟤는 왜 눈이 파래요? 얘는 진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져서가 아니라 마치 왜 맞아요. 쟤는 머리가 짧아요, 얘는 왜 머리가 네. 길어요 이런 것처럼. 왜 남자애들은 저게 있어요? 여자는 왜 이게 없어요? 왜 서서 이런 화장실을 거. 가요?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주신 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장난감 자동차들도 다르고 동물들도 다 다르고 다 이름들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야. 근데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남자 아이, 그 영국 아이에게 그 영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친구들한테 한번 발표해봐. 소개해주는 시간. 너무 좋다. 네, 그러면은 아마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가 있어, 세계사에 대한 공부도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관심도 갖게 맞습니다. 되고. 와 너무 네.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오늘 힐링 받았어요. 네, 진짜 힐링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나 이미 잘하고 있다. 나 이미 잘하고 나 있다. 잘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